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타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1930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던 바로 그 시기. 실업률은 치솟고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때 미국 정부는 고통받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법안을 꺼내듭니다. 그것이 바로 최근 들어 다시 회자되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무려 2만 개가 넘는 수입품에 최고 4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른 나라들도 똑같이 보복 관세로 맞서면서 세계 무역은 마비됐고 미국 경제는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이 법을 주도한 스무트와 홀리,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두 의원의 이름은 지금도 관세로 경제를 망친 역사적 사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오늘 시장은 그 장면을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고율 관세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는 공포가 시장의 블랙홀이 되고 있죠. 이번엔 중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 관세, 또한 국가별로는 상호 보복 관세, 품목별로는 관세 대응을 따로 매기면서 일기 때보다 더 강하고 더 복잡하게 발표됐습니다. 이것이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물가가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구매력이 올라가니 물가가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는 관세 때문에 다를 거라는 겁니다. 관세가 높아지니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니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물건 구매를 하지 않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이 안 팔리니 결국 회사가 어려워져서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걱정입니다. 성장률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여전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시기입니다. 시장 사이클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통상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구간 저 아래쪽에 있네요. 이 구간의 선호 자산은 세 가지입니다. 현금, 채권, 그리고 선호 주식으로 보면 유틸리티나 필수 소비재 같은 딥밸류주. 이 흐름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면 실제로 한국전력 정도만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처럼 이번에 고관세 전쟁도 미국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틀 만에 5조 달러 증발, 나스닥 지수는 1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가량 폭락. 특히 이번 관세 전쟁의 차별점은 중국 중심이 아니라 전 지구적이고 관세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에 중국은 즉각 보복했습니다. 4월 10일부터 미국산 전 품목의 34% 관세, 미국 군수업체 포함 27개사 블랙리스트, 그리고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치명적 무기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선진국은 환경 파괴 문제, 신흥국은 가격 경쟁력 문제로 몸을 사릴 당시에 중국이 비중을 이렇게 빠르게 늘려갔고요.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5%,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 대체 불가의 영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자, 그럼 국내 시장은 어디로 와 있는 걸까요? 지난주에 금요일에 보여드렸던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시장이 다음 지지 라인을 본다면 밸류에이션상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 2019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는 후행 PBR이 0.8배까지 내려갔고 현 주가 레벨을 환산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2,360선대라는 점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주가는 이 하단 레벨마저 하향 이탈하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현재는 다시 2,350선 근처까지 올라오는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이 10%가량 급락하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6% 급락, 일본 니케이 지수가 9% 넘게 급락 출발하고 낙폭을 만회한 지금 6.5% 급락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1차 밸류 저점은 소폭 좀 작용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과거 코스피가 3% 이상씩 2주 연속 하락한 사례를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걸 보면 7번 중에 1번을 제외하고 3주차에는 반등을 연출했습니다. 이번에도 3주차 마지막 저 아래 빈칸에 반등 신호를 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이게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이유는 그 변수가 다름 아닌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에서 지금 정책 변경 없다면서 못을 박았고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파장이 크다면서 맞받았고 결국 시장은 지금 트럼프와 파월의 기싸움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 국내 주식시장은 쓴맛을 본 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첫 당선 이후 정책을 본격적으로 내놓기 전에 2017년 한 해 동안은 코스피가 22%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8년 관세 정책이 시행된 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확대되면서 기업 실적 둔화와 위험 회피 심리 강화에 주가는 상당 기간 그리고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정리해 왔는데요. 2018년 3월 미중 상호 관세 부과 당시에는 코스피가 3.5% 빠졌고 10월 미중 군사 갈등이 부각되면서 당시에는 14.7% 급락했습니다. 이듬해인 5월과 8월에는 각각 미중 무역 협상이 무산되고 상호 관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각각 6.9%, 2.8% 시장 지수를 더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말 이후 2019년 8월까지 이 누적 하락률을 계산해 보면 무려 21%에 달합니다. 시장엔 공포가 가득하고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기회는 가장 두려운 순간에 찾아오죠. 거리에 선혈이 낭자할 때가 투자의 적기다. 심지어 급히가 당신 자신의 것일지라도. 이 말은 18세기 로스차일드가 했던 투자 명언인데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 명언에 우리가 덧붙여야 할 게 있다면 살아남아야 기회도 잡을 수 있다는 신중함일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중요한 건 공포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도 지금이 단순한 저가 매수 구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낙폭의 시작일지를 냉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